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살짝 초보 입문과정 스텝 1 마지막 시간. 깜짝 놀랬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45강 통근과 투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예고도 없이 마지막이라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임묘진이 있었고 사오미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신유술이 있었고, 그리고 해자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꺾이는 부분에 항상 토가 있었죠. 꺾일 때 토가 있습니다. 꺾일 때 토가 있고 꺾일 때 토가 있어요. 자, 25강은 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을, 병정, 무가 이제 양운동이었고 기, 경신, 임계가 음의운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갑을, 병정, 무에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이제 멈춥니다. 양운동을 멈추고 그 다음 기토로 이제 살살 엑셀레이터를 밟아가면서 시작하면서 기경신, 임계 이렇게 음운동을 크게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디를 두는 이유를 눈치채십니까? 계속해서 스텝 1에 15, 16, 17, 30강 막 이렇게 찍다 보면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해 가는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마디를 둬야, 앞에서 우리 스텝 0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디를 둬야 그 다음 출발이 또 슬슬슬 하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0, 스텝 1, 스텝 2, 앞으로 제가 얼마나 찍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마디를 두면서 찍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마디 그 하나의 마디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지점에서 마디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1강에서 이 스텝 1 말합니다. 1강에서 13강까지 지지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14강의 내용도 짧게 찍었지만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청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지지와 청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15강에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근과 투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스텝 1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통근과 투간 학습지는 당연히 블로그 링크에 들어가면 있고 우리 알죠? 쓰면서 같이 해봅시다. 자, 통근했다, 투간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지 안에 지장간이 있죠.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청간의 기운이 있죠. 그 지지에 숨어있는 청간의 기운이 진짜 청간의 같은 종류의 오행을 보게 되면 통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목 안에는 자, 무, 그 다음 병, 갑이 있죠. 자, 그런데 천간에 갑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갑을 보고 이렇게 통근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갑이 있는데 신금이 있다 칩시다. 지지신금. 지지신금은 무토, 임수, 그 다음 경금이 있죠. 그러면 목의 기운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목은 신금에는 절대 통근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진토를 보잖아요. 진토의 우리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을, 개, 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갑목 입장에서 진토를 봤을 때 목이 있네요. 을목이 있네요. 그러면 통근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량이 달라도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지장간의 글자와 청간이 같은 종류의 오행일 때, 목이면 목, 화면 화일 때 음량이 달라도 통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통근을 하면 그 기운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러면 통근했다라고 말할 때의 주체는 청간입니다.
자, 갑목이 진토에 통근했다. 갑목이 임목에 통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투간은 뭐냐면 임목 속에 갑목이 천간으로 투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장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어가 천간이고 주어가 지장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내가 지지에 임목이 있어요. 근데 내 천간에 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갑목이 왔어요. 운에서 갑신년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임목 안에 있는 갑목이 이 해에 갑목을 보면서 투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떤 분들은 투간을 투출이랑 같이 용어를 쓰세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장간에만 없고 천간에만 글자가 있는 걸 투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이렇게 통근한 거 있죠. 통근은 다른 지지를 위아래 통근했으면 통근이라고 말하는데 월지가 통근한 걸 특별히 투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책마다 조금 설명이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다르고 한데 이게 정답이 있습니까? 맨 처음 만든 사람, 그 사람 말 꼭 따라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우리 느낌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류하는 것, 그걸 우리 통근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천간의 입장에서 그냥 통근이라고 말하고 지장간의 입장에서 투간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기운이 위아래로 통하면 통근했다라고 얘기하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목과 을목은 어디에 통근하는가 봅시다. 음양이 달라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장간에 목이 있으면 목이 있는데 통근하는 거예요. 우리 목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 다 목이네요. 목, 그리고 목이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목이랑 금은 같이 안 있죠. 방향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금에는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토에서 다 묻었잖아요. 기억나죠? 미토에서 다 묻고 이 가을을 보내고 나서야 이 해수에서 갑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갑을이 통근처는 당연히 이 목의 기운 임묘진에 통근할 것이고 그리고 갑의 시작인 해수 그리고 이 목을 마무리하는 미토에 통근한다. 여기까지 적고 보니까 감오지 않습니까? 임묘진 방합한 것에 통근한다. 자, 그 다음 해, 묘, 미, 삼합에 통근한다. 그래서 통근을 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구나. 왜? 우리는 삼합과 방합을 다 배웠으니까. 이해하나요? 자, 그 다음 병정화의 통근처도 한번 봅시다. 자, 병정화는 보시면 당연히 사오미에 있을 테고 그 다음 여기 임목 안에 있네요. 그리고 이 화니까 술토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수의 구간에는 화가 하나도 없었죠.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간에. 자, 그러면 화의 통근처는 당연히 사오미 방합일 테고 그리고 수에서 하나도 없다가 여기 임목에서 처음으로 화가 탁 나오죠. 병화가 여기 임목 적어야 됩니다. 임목. 그 다음 여기 술토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도 적고 보니까 사오미 방합과 인호술 삼합에 통근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신금도 마찬가지겠죠. 신유술 방합에 통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사유축 금운동 한다 그죠? 그래서 사유축 금에 통근하게 될 것이고 얘네들은 금이니까 절대로 임묘진 내에 통근하지는 않겠다. 이해하나요? 그 다음 임계수는 해자축에 통근할 것이고 그리고 이 수운동하는 신자진에 통근할 테지만 절대로
화에 통근하는 법은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막과 방압을 기억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단 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는 화랑 토에만 통근해요. 그래서 우리 토를 화랑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토랑 같이 보니까, 화랑 같이 보니까 사화와 오화에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진술축미 있죠? 진술축미에 통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목이 통근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군데네요. 자, 그런데 간목이 해수에 통근할 때와 간목이 묘목에 통근할 때의 해석이 같겠습니까? 자, 그 다음 신금이라는 금이 있는데 이 신금이 사화에 통근할 때랑 그 다음 이 축토에 통근할 때 혹은 술토에 통근할 때의 통변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통근을 하게 되면 그 글자가 좀 왕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글자의 왕세 강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근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 지장간에 전혀 목의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천간에 간목이 하나 있다. 천간에만 있는 기운은 그냥 기예요. 기다, 그죠? 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드러난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천간은 드러난 마음이었었다, 그죠? 그래서 의지인데 이 의지는 단지 생각적인 의지예요. 생각적으로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천간은 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천원, 지원, 인원 해서 천지인사상, 삼재사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간을 보면서 천원, 그 다음 지지를 지원, 그 다음 지장간을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천간은 우리 어떤 의식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장간은 내가 진짜 그것을 행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죠?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지는 뭐냐면 이 천원과 인원 사이의 어떤 시간을 결정해 주죠. 시간과 때를 말해 주는 게 이 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통근해야 의지가 행위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나의 행위가 의지로 드러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통근되지 않은 경우에는 천간에만 있으면 의지, 그러니까 생각적인 의지만 있는 거예요. 생각적인 의지. 아, 나 그거 하고 싶네. 이런 거. 자, 그러면 지장간에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뭘 하기는 해요. 뭐 어떤 행위를 하기는 합니다. 행위를 한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막 추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실천은 하고 형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짜 내가 저걸 너무 하고 싶어 해서 하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장간에도 있는 어떤 글자가 자, 천간이랑 이렇게 연결됐다. 이 말은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오고 땅의 뜻이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의지도 강하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도 당연히 있으니 이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뭔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죠. 행위의 지속성 이렇게 한번 적어두고 갈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통근과 투근의 해석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주 원국에 어떤 글자가 통근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나 뭐 해야지 하면서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겠죠. 적성이 뚜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지 않겠죠. 삶의 목적성이 뚜렷할 수 있고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주관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자, 이런 데서 경쟁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대운에서 와서 통근했다. 자, 보세요. 천간에는 있는데 지지가 와서 통근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천간에만 있었으니까 의지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대가 돈을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내고 싶은 의지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만 있었는데 대운은 10년 단위죠. 대운에서 통근한 경우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것을 향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대운에서 통근하면 10년 동안 그 능력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능력 갖추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글자가 독립하고자 하는 거죠. 주체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경험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장간에만 있었는데 대운에서 천간으로 뭔가가 날라와서 투간한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자, 지장간에만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해왔어요. 그냥 해왔던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냥 해왔던 일이었는데 자, 이게 천간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하는 어떤 의지가 뚜렷해졌다, 목적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해왔던 것이 진짜 나의 목적성이 되어서 그것을 또 10년 동안 그걸 향해서 왜요? 의지랑 실천이 통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연운에서 매해 또 연이 바뀌죠. 거기서 이제 세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연운을. 자, 그러면 지지가 왔습니다. 지지가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천간 글자가 통근하게 되면 계획했던 것을 이제 실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쟁에 직접 참여한다. 이렇게 진짜 경쟁에 참여한다. 이때는 능력을 갖추다죠. 그러니까 10년이니까 그걸 위해서 능력을 갖춰가는 것인데 세우는 진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천간이 와서 지장간에 있던 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것도 역시 현실화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들통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가 내가 해왔던 일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뭔가 이렇게 유명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팍 이렇게 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또 내 지지가 삼합되어 있는데 위에 천간에 뭐가 없다가 천간 기운이 대운에서 들어왔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가 있겠죠. 사실 저도 지지에 지장간에 이제 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천간에 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화가 들어왔단 말이죠. 대운이 이제 작년에 바뀌었어요. 화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제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뭐 그런 욕심이나 의지나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도 찍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스텝 1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스텝 2에서는 뭘 준비할지, 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다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간여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한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지 기둥이 있는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으면 간여지동입니다. 예를 들면 정사, 그 다음 갑, 인 이런 애들이 간여지동이겠죠. 자, 그래서 간여지동 같은 경우는 기운이 진짜 세겠죠. 자, 진짜 마음먹었다, 실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게 이게 사람이 세겠죠. 그래서 좀 타협하기가 힘들고 그런 면모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 파워는 장난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4개가 있는데, 자, 여기 4가 있을 때, 이렇게 멀리서 통근할 때랑, 이렇게 가까이서 통근할 때랑, 그 작용력이 어디에 통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고, 이 연지에 통근할 때, 그 다음, 이 월지에 통근할 때, 뭐 연지에 통근하면 또, 일간이 연지에 통근하면 뭐, 천복이 있다. 그 다음, 이 월지에 통근하면 지복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또 레벨업해서 우리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